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사흘 안에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모레까지입니다.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쇄 조치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데 따른 대응 조치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덴마크를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국적자들이 미국 내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총영사관 폐쇄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setting out clear expectations for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going to behave. And when they don't, we're going to take actions that protect the American people, protect our security, our national security, and also protect our economy and jobs. 해당 총영사관 측이 폐쇄 통보를 받고 나서 중요 문서를 소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21일 저녁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뜰에서 서류가 소각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총영사관에서 연기가 관찰됐고 경찰관들이 영사관 내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부채질한 증오와 중상의 결과로 중국 대사관이 폭탄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맞대응으로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있는 자국 유학생들에게 임의적인 조사와 체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LG U+ 등의 기업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간 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전방 육군부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군대라는 곳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라 무척 걱정인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군은 부대 전체를 일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 8사단 소속 모 부대. 정문 초소는 비어있고 굳게 닫힌 철문 뒤로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 부대에서 모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2명의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뒤 부대 장병 230여 명 전원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어제 12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인된 겁니다. 어제 11시 밤에 하여튼 다 완료했고요. 지금 또 발생이 돼서 지금 저희가 출동을 한 상태고요. 8사단에 있는 거기 안에는 다 들어간 거죠.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된 병사 2명은 지난 20일 발열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둘 다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다녀온 지 이미 열흘이 지나 외부 감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16일 부대를 방문한 50대 강사가 병사 20명을 상대로 강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강사는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내까지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이들과 부대 내 집단 감염 사이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역학조사관하고 또 경기도가 지금 공동으로 조사 대응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정도로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군은 일단 부대 전체를 격리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0여 명은 1인 개별 격리하고 나머지 부대원 170여 명도 예방적 격리 조치했습니다. 포천시는 현재까지 동선 조사 결과 시민과 접촉한 군부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부대 주변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을 긴급 폐쇄하고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6시부터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던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9일 만에 다시 열린 기자회견.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변호사는 4년 넘게 20여 명에 가까운 전현직 서울시 비서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4년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이동시켜 줄 것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포함해 상급자들에게 텔레그램 문자나 사진 같은 증거도 보여줬지만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예뻐서 그랬겠지라거나 부서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을 방조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대신 다음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피해자 측이 1차 회견에서 먼저 요구했던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거부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사실 묵살이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체 조사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김도환 선수는 당시 발언을 뒤집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처방사, 장윤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김도환 선수.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선 당시 발언을 뒤집고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증인은 최숙현 선수에게 직접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김규봉 감독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4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다 걸려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뺏겨 맞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최 선수의 일기를 공개하며 경주시청 소속 선수 중 가해 혐의가 있는 2명을 추가로 지목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가해자 외에 추가 가해자가 더 드러나면서 경주시청팀 내에서 감독이 선수를,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김규봉 감독이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전현직 선수들을 집합시켜 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밥줄을 건드리는 것은 인정 못한다. 내 등에 칼 꽂는 제자는 가만 안 둔다. 이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위원들은 또 최 선수가 소속팀인 경주시청에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7일 이 사실이 곧바로 가해자인 김규봉 감독에게 전달된 경위도 캐물었습니다. 감독이 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정을 들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청문회는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안주영 처방사, 장윤정 선수가 불출석하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로 치러졌습니다. 김 감독과 안 처방사는 현재 구속 상태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장 선수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처벌을 감수하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부모는 청문회장에 나와
딸의 억울한 죽음을 국회가 끝까지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동학개미들의 투자 의욕을 꺾지 말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 주식에 물리기로 한 양도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식 거래세도 앞당겨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 원 늘어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주식 거래세는 내리는 대신 주식을 팔아 1년에 2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에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더 걷는 세금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어졌고 대통령까지 동학개미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주문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양도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연 5천만 원 넘게 버는 경우로 크게 완화한 겁니다.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도 애초 3년이었던 걸 5년으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4년 동안 해마다 2천만 원씩 손실을 본 투자자가 5년째에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이에 주식 수익은 2천만 원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는 20%인 4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중 과세 논란으로 폐지 주장까지 나왔던 주식 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내년부터로 앞당겨 3년 뒤 0.15%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주식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버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2.5%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며 주식 거래세 인하로 5년간 2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하는 여전히 증권거래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걸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30만 원 늘어납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법인세 등에서 투자한 만큼을 공제해줘 총 5,500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